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상가 임차인의 명의 변경의 건이라는 내용으로 이제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림을 먼저 볼게요. 여기 중간에 과일을 파는 가게인데 잘 됩니다. 굉장히. 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 A와 임차인 B가 있습니다. 그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얼마냐? 3천에 160만 원을 했어요. 임차인 A와 임차인 B는 각각 1,500만 원씩 돈을 내고 그 3천만 원을 이제 월 160만 원으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 잘 됐어요. 장사를 잘 됐는데 중간에 A가 그 장사를 중간에 그만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상황인데, 자, 이거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잠깐 봤더니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별도 특약을 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 A한테는 뭐 1,500만 원, 뭐 임차인 B한테는 1,500만 원 이렇게 뭐 반환한다. 뭐 이런 내용에 대한 반환 특약이 별도로 없었다는 얘기죠. 자, 이러고 있는 와중에 그 임차인 A가 이제 중간에 그만둘 상황이 돼서, 이게 계약 기간 2년인데 이 중간에 그만둬야 될 상황이 돼서 보증금 뭐 1,500만 원 들어가 있는 돈을 B가 그러면 내가 이걸 인수를 하면서 B가 A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양도양수 계약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B가 인수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B가 A한테 1,500만 원을 줬어요. 자, 그리고 B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변경을 여기 있는 임대인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이제 그 B로 그 임대차 계약서를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임대인이 서로 간에 지금 임차인 A와 임차인 B가 그 서로 간에 계약서 쓴 양수 계약서도 못 믿겠고, 여기 상가에서 퇴거했다고 하는 A는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B가 3천만 원을 가져오면 그 자리에서 A한테 1,500만 원, B한테 1,500만 원을 입금을 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B 명의로 쓰자라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동업으로 출발했으니 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B가 자기는 남는 돈이 없다, 여기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인 거고,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냐, 이거가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종종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봤어요. 예,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 뭐 식당을 하나를 하다가 꼭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한 명이 먼저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둘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동으로. 이럴 때 이제 장사가 잘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기서 그러면은 임차인 A와 임차인 B 간에 권리금 관계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사실 못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사실 맞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양수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서로 간에 양쪽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통해가지고 뭐 계약한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제 각자 주장에 따른 계약을 한 거니까 애매하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공동 임차인에 대한 명의 변경의 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명의 변경이에요. 상가 공동 임차인의 명의 변경의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는 공동 임차인이 지금 임대인을 배제한 채 자기네들 임차인들만이 모여서 임대차 계약에 대한 관련된 약정을 했어요. 약정을 한 거잖아요. 양수의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약정을 임대인한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3자가 모여서 이런 협의를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 그러면 임대인이 지금 현재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뭐 너무 뭐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거죠. 왜냐면 임대인이 빠진 상태에서 양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사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는데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은 공동 임차인들 합의로 이제 합의로 처음에 계약을 진행해서 계약금하고 보증금을 넣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그 보증금 반환을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의 별도 특약이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처음 계약할 때 당시에 그 별도로 그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그 지급 여부를 정하지 않고 이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이제 세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A는 임대인에게 그 자신이 그러니까 B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B한테 돈을 1,000만 원 받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임대인한테. 확인시켜주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현재 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A에서 B로 양도했다라는 내용을 그 임대인한테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게 확실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임대차에서 탈퇴를 하고 보증금 반환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같은 거를 임차인 A는 임대인한테 그 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여기서 이제 양수받은 B죠. 양수받은 B는 임대인 사이에 B 단독 임차인으로 해서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런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돈을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건데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임차인 A가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양쪽 다 서로 양수장에 썼고 이 내용 가지고 임차인 빠졌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2년 지난 다음에 뭐 이 가격을 적겠다 그러면 3,000만 원을 B한테만 주면 되겠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계약서상에는 지금 임차인 원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원계약서 상에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를 임차인 A가 반환 채권에 대한 그 권리를 분명히 포기한 걸 확인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계약을 B하고 쓰면 된다. 자, 새로운 계약을 B하고 썼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10년이잖아요. 그때부터 다시 10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